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원래 1월 초중순에 나오는데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2월 5일 월요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예년보다 좀 늦게 나왔다. 이 점이 좀 특징이고, 보니까 한 4가지 영역 정도 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정한 법 집행, 그 다음에 일하는 문화 개선,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국민 참여 확대, 이래서 9개 정도의 추진 내용이 있는데 5개는 신규로 추가된 거고요. 4개는 기존 내용이 강화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네.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네. 이것과 관련된 추진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엄정한 법 집행, 법치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있는데 신규가 2가지고 강화된 게 1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로 들어온 거 보면은 이게 독특한 건데요. 재감독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오. 재감독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원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이 3가지 정도만 있는데 네네. 재감독이라는 게 신설이 됐다. 네. 주요 내용 보니까 어떤 사업장을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후에 또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라는 이 재감독을 신설해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2번째는 체불과 관련된 건데, 고의 또는 상습 체불을 하면은 무관용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 금액이 10억 이상이거나 또는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 근로감독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요? 특별 근로감독은요, 지난 3년분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회사에. 와. 일단 부담이 되죠. 네네. 거기다가 특별 근로감독이 무시무시한 점이 이거예요. 바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시정 기회를 주질 않아요. 보통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때는 적발되는 게 있으면 대체로 시정 기한을 주고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네. 특별감독은요 바로 범죄인지를 하거나 즉시로 과태료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체불하시면 안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고의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특별히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이것에 대한 즉시 사법 처리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2번째, 일하는 문화 개선. 이것과 관련된 추진 내용 알아볼까요? 이 일하는 문화 개선이 뭔지 보니까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4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가지 분야가 뭔지를 봤더니, 자, 일단은 임금 체불이에요. 2번째는 모성보호라든지 차별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3번째는 장시간 근로, 그리고 4번째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획 감독도 좀 무서운 거죠. 네네. 목적을 가지고 기획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데요. 네. 저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문제가 있는 IT라든지 플랫폼, 대형 병원 같은 데에 대한 이제 기획 감독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내용이 기존에는 좀 소홀히 대했던 스포츠 구단, 그 다음에 헬스장 이런 데 업종이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네. 서울청은 프로나 실업 스포츠 구단, 그 다음에 중부청은 IT나 게임업의 하청기업, 그리고 부산 대구청은 골프 헬스장 같은 레저 스포츠업, 그 다음에 광주청은 교과 학원 같은데, 그 다음에 대전은 연구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업 연구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당 업종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신규로 나온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청, 그 다음에 중부청, 부산 대구청, 광주청에 따른 기획감독을 릴레이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관련 업종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과 관련된 추진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기업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냥 소규모 기업 하면 기준이 애매한데 이 보도자료 보면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6대 취약 분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냐? 청년, 여성, 외국인,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소고용 업종 이런 데가 이제 좀 취약 분야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예방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걸로 보이니까 중소기업은 노무관리나 노동법 잘 모르잖아요. 그쵸. 무조건 이렇게 쥐잡듯이 막 적발하고 잡는 게 아니라 종합 예방을 도와줘서 컨설팅 관점에서 개선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적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런 소규모 기업은 잘 노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마 정부 지원 입장에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국민 참여 확대와 관련된 추진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입장에서는 근로자인 국민들이 네네.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체감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신규가 두 가지고 강화가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신규가 좀 놀라웠어요. 뭐냐면은 익명 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회사에서 막 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노동법 위반. 네. 그런데 이거를 내 실명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들통날까봐 걱정돼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내 이름을 감추고 우리 회사에 법 위반이 있으니까 근로감독을 해주세요. 라고 접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놀라운 거죠. 네. 실제로 작년에 익명제보센터를 1차로 운영을 했었는데 12월 말까지 총 165건이 제보가 됐었고 올해 1월부터 이 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가 우리끼리만 알자, 남들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실시하겠다. 저도 이게 도대체 뭔지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 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감독도 하나의 서비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고 나서 사후적인 뭐 만족도나 이런 여러 가지 설문을 하겠다는 건데, 자,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024년은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에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근로감독 받으시는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평가제도가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화되는 거는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보도자료를 이제 보니까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 요거는 아까 봤던 익명제보랑 유사한 건데,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은 회사에 재직 중인 분이 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청원감독은 예를 들면 제시카가 어디를 갔는데 그 회사가 노동법을 막 위반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근로자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 회사 감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시카는 그 회사랑 관련 없잖아요. 그쵸. 근데도 내가 국민으로서 청원을 하는 거야. 보니까 이 업종이 문제가 많다.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을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감독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네. 그렇다면 우리들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 키워드를 보도자료 통해서 보면은 이게 나와요. 공정, 상식, 엄정 집행, 법치주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근로감독 대상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 회사가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를 법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셔가지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작업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뭐 책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네. 이 체크포인트 근로감독
대응 실무라는 저희 예담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노무관리 진단이라든지 또 근로감독 대응할 수 있는 아주 또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구매하셔가지고 진단도 해보시고 체크리스트 작성도 해보시고 대응 방안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근로감독 강의라든지 자문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기업이요, 근로감독 나온다는 공문 받고 부랴부랴 막 움직여요.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감독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경영진이나 의사결정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시고, 또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자라면 바로 노무관리 진단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단하신 다음에 개선점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드는 게 조금 아까우시다 그러면은 우리 체크포인트 근로감독 대응실무 책자를 보시면서 예.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 책이 보니까 한 45,000원 정도밖에 하질 않네요. 회사 비용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보도자료가 나와서 급하게 찾아뵀는데 영상 한두 번씩 돌려보시고, 제가 보도자료는 저희 채널 연결을 UR을 해둘 테니까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근로감독 잘 준비하셔서 건강한 인사관리, 노무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